네, 안녕하세요. 스펜서입니다. 오늘은 C 언어 11번째 시간이고요.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배열이라고 하는 단어가 익숙치 않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배열은 나열되어 있다, 어떠한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강의 순서는 다음처럼 진행을 할 거고요. 학습 목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일 데이터 타입을 여러 개 저장하는 배열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선형 데이터 구조를 이해한다 라고 적어놨는데 선형 데이터 이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형태를 선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묶어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개념은 개념 잡기 때 좀 더 보도록 할 거고요. 선형 데이터 구조의 대표적인 오늘 배울 배열을 생성을 해볼 거고 이 배열을 할 때 인덱스라고 하는 개념과 인덱스 연산자라고 하는 이 대괄호를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도 나올 텐데 이것들은 직접 코드를 작성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열의 변수 이름, 배열의 크기 이런 것들도 알아보려고 하고요. 오늘 또 포인트 개념이 나올 텐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포인트 개념과 같이 오늘 내용이 약간은 들어갈 거고 지난 시간에 함수 배울 때도 포인터 개념이 나와서 많이 어려웠는데 오늘 내용은 좀 더 쉬워요. 왜냐면은 함수 때는 우리가 배열과 포인터를 둘 다 모르는 상태에서 포인터 개념이 나왔어가지고 너무 어려웠는데요. 오늘은 배열 때 포인터 개념이 약간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정도 그리고 좀 더 낮은 범위의 포인터 개념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배열의 값, 초기화, 조회,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데이터 만들었으면은 값 수정하고 갖고 와 보기도 하고 처음 세팅할 때 초기화 세팅도 해봐야 되니까 당연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념을 잡아볼 텐데 오늘은 그림을 보면서 같이 해보려고 해요. 자, 배열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드로 보면은 타입의 유형,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인데 여기를 변수 이름이긴 하지만 배열의 이름이라고 우리는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다가는 배열의 크기, 이 데이터는 몇 개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줄 겁니다. 즉 여기에 4개면은 여기에 4개라고 적어줘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략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개수가 4개면은 자동으로 4개가 들어가게끔 이렇게 배열 크기를 자동화 세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걸로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지금은 데이터가 4개라서 이렇게 초기화 값을 넣어준 건데 여러분들 초기화가 되지 않은 상태의 배열을 만들 때는 그럴 때는 우측의 값이 아직 넣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 경우에 배열의 크기를 한 100개 또는 1000개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여러분들 다 입력할 수 있어요? 100개, 1000개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도 알아야 되고요. 이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오른쪽에 값이 할당된 예제만 있으니까 이것만 써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int 0, int 0, int 0, int 0. 여기도 int 0, int 0, int 0, int 0.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위쪽에 0, 1, 2, 3, 0, 1, 2, 3이라고 하는 게 인덱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인덱스는 자리 번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컴퓨터는 숫자 0부터 셉니다. 그래서 0, 1, 2, 3 이렇게 돼 있어서 배열의 크기가 4개다? 그러면은 자리 번호가 0부터 3까지 있는 겁니다. 4 인덱스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여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3을 만들었다. 크기를 3으로 만들었으면은 인덱스는 0, 1, 2까지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3 공간은 사용할 수 없는 거겠죠? 이것을 그림으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입니다. 예전에 비슷한 그림을 본 적이 있었죠. 우리가 int 0 할 때 4바이트를 쓴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코드, 아까 앞에 코드를 보면은 3칸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3개의 int를 만들겠다. 이것처럼요. 여기에서 3칸을 쓰겠다라고 한 건데 그러면 3개의 int니까 1개, 2개, 3개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사이즈를 하나의 0 인덱스라고 잡는 겁니다. 데이터는 이렇게 읽어오겠죠. 그리고 1번 자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어올 거고요. 2번 인덱스의 값은 이렇게 읽어올 겁니다. 그래서 아직 값이 할당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냥 생성만 했던 첫 번째 코드만 봤을 때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상세하게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4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 형태가 되어 있고 각각의 칸의 메모리 주소가 다르게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주소값이죠. 포인터 주소값. 그 다음에 값이 할당되면 여기 4칸에 value 1, 10, 100. 아까 전 코드를 보면은 1, 10, 100으로 배치를 했잖아요.
이렇게 값을 할당하면은 여기에 데이터 구조가 바뀌어 있고요. 여기 데이터가 1, 10, 100으로 저장되어 있는 형태, 여기 최종 값이 들어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상세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머릿속에서 우리는 단순하게 이런 형태로 구조가 저장되어 있구나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에 1, 10, 100으로 데이터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는 그림을 우리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배열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인덱스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0부터 시작을 하고 단순하게 값을 줘야 할 때는 배열의 이름과 인덱스를 넣으면 되는데 수정을 할 때는 배열의 인덱스까지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여기까지가 접근하는 거예요. 접근. 그리고 그 접근한 다음에 새로운 값을 넣어주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배열 이름은요. 주소값.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요. 배열의 첫 번째 포인터에 접근해서 여기에서 0번 인덱스로 이동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스코어라고 하는 배열이 저장된 포인터 주소까지 접근한 다음에 거기에서 1번 인덱스까지 접근해라. 아까 전에 코드로 보죠. 어레이 2번에 100을 저장하겠다라고 하면은 먼저 어레이 2에 접근을 하겠죠. 그 경우에 어레이라고 하는 배열 변수가 가리키는 포인터까지 일단 접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2번 인덱스까지 툭툭 건너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값을 100으로 수정을 시키는 거죠. 아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오늘 배열 얘기를 할 때 포인터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다라고 한 겁니다. 포인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데이터의 주소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했죠. 데이터의 주소. 그런데 데이터가 이렇게 뭐 한 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줄로 끝나니까 데이터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게 포인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열 이름은 첫 번째 요소에 대한 배열의 맨 앞에 위치해 있는 데이터의 포인터 주소. 왜냐?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대괄호 하고 0번 인덱스 하면은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하면은 1번 데이터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포인터는 주소를 저장하고 있고 때문에 우리가 문자열 스캔F 할 때요. 이렇게 주소로 입력을 안 해도 됐었습니다. 이거는 3주차쯤이었나요? 스캔F의 입출력을 예제로 할 때 우리가 문자를 하나 입력받을 때는 그냥 변수에다가 주소값을 넣어줬었는데 스트링, 문자열을 입력받을 때는 여러 글자를 입력받아야 되니까 배열로 이렇게 선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할 때는 네임으로 했었죠. 여기에 왜 변수가 들어가지?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도 주소가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여기도 주소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상으로는 왜 여기는 변수에다가 앞에 붙여?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컴퓨터 입장에서는 전부 다 주소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동일한 형태로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개념 잡기 마지막으로는 배열을 복사하는 방법의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포문을 통해서 복사하는 경우도 있고 스트링 헤더 파일에 들어있는 메모리 카피 함수를 이용해서 특정 배열에 있는 값을 복사하는 형태의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당장 여러분들한테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두이노를 하다가 좀 더 큰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간혹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당장 쓸 순간은 없을 텐데요. 나중에 필요한 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습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코딩 실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먼저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형, 스코어, 그리고 크기를 4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코드는 인트형 배열을 만들 건데 그것의 크기, 이것을 크기라고도 표현하고요. 길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길이는 4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행을 하면은 일단은 잘 실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초기화를 처음부터 해주려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10, 20, 30, 40 이런 식으로 할당과 초기화를 동시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아니라 선언과 할당을 따로 해보죠. 이번에는 단순하게 어레이라고 하는 변수명으로 가져가 보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4로 만들어서 초기화를 안 하고 그 다음에 값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여기는 100 하고 여기는 2 이런 식으로 바꿔보도록 할 거고요.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잘 실행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F 어레이래
어레이의 0번 값, 0번 인덱스 값 %d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n도 빠지면 안 되겠죠? 어레이의 0번 인덱스, 그 다음에 마지막 값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100과 80 잘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을 해봅시다. 먼저 없는 인덱스에다가 값을 저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인덱스에다가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55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것을 복사를 해서 4번 인덱스를 이렇게 출력을 해보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잘 나오고 있는데 여기 부분 코드는 좀 바꿀게요. 4번 인덱스. 자, 되죠? 하지만은 이것은 잘못된 코드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배열의 크기를 4로 잡아놨는데 이것은 지금 배열의 크기가 5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값입니다. 인덱스가 4면은 실제로 배열 크기는 5니까요. 이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은 혹시라도 메모리에서 다른 값을 사용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까 봤던 예제죠. 아까 4번 인덱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한 이 정도, 여기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데이터가요. 우리가 이렇게 4를 했다라는 거는 컴퓨터가 0, 1, 2, 3까지 이렇게 3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메모리를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이터들은 사용을 못하게 막아둔 건데 이 범위를 넘어서 여기에다가 덮어 씌운다며 다른 변수가 이 메모리 주소를 사용하고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침범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안전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 안전한 상태를 만들려고 배열의 크기를 정해준 건데 그 바깥을 사용한다? 이것은 잘못된 사용 방법입니다. 그래서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코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두 번째, 없는 인덱스의 값을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프린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코드를 복사해와서 인덱스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0부터 3까지죠. 여기가 여기 아래로 좀 내려서 주석을 해놓겠습니다. 그러면은 3번을 한번 출력을 해보죠. 실행을 해보면은 3번 값 분명히 사용할 수 있는 값인데도 0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0으로 초기화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해가지고 아예 전부 다 확인을 해보죠. 하면은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수많은 배열의 크기를 한 번에 초기화하는 방법은 없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멀티 어레이라고 할게요. 하고 100개를 하겠습니다. 하고 0 하고 컴마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출력을 해보죠. 무작위로 하나씩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멀티 하고 여기도 멀티 하고 여기는 1번, 여기는 50번, 여기는 99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50번, 99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전부 다 0으로 초기화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초기화를 할 수 있는데 간혹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 거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뭐가 맞고 틀리다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레이, 배열을 가지고 우리가 포문을 한번 돌려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토탈 스코어를 만들어 두고 점수를 누적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코어를 점수를 모아두는 배열을 만들 건데 이번에는 자동으로 크기가 배치되게끔 이렇게 비워둘게요. 그 다음에 100점, 90점, 50점, 60점 이런 식의 점수들을 모아놨다라고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에러가 나오지 않고요. 이제 토탈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포문으로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길이가 정해진 형태는 포문으로 반복하는 게 적합하다라고 했죠. while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값을 0부터 3까지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배열의 길이가 정해진 형태, 유한한 데이터가 있는 형태니까 포문이 적합하다. 그래서 포문 작성할 수 있어야겠죠. 여기서 포문 모른다? 복습하고 오셔야 됩니다. 인덱스는 0 이런 식으로 인덱스 연산은 여기서 임시적으로만 처리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선언을 했고요. 굳이 밖에서 만들 필요 없겠죠. 인덱스
4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면 0부터 3까지, 그 다음에 인덱스를 하나씩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할 거고요. 포문 안에 먼저 조회를 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처리 중인 점수 해서 %t 할 거고요. 그리고 인덱스도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t 역/n 스코어의 인덱스 할 거고요. 여기 스코어에는 인덱스를 넣어줄 겁니다. 왜냐면은 0이 들어가면 스코어의 0번 데이터가 나올 거고, 인덱스가 1이면은 스코어의 1번 데이터, 그러니까 여기가 0이면은 여기도 0, 여기가 1이면은 여기도 1이 되는 거잖아요. 이 연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잡아두는 겁니다. 세미콜론 해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네, 0번 인덱스의 데이터 100점, 1번 인덱스의 데이터 90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값을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탈 스코어에다가 누적시켜라. 뭐를? 스코어의 인덱스 값을.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점수들이 토탈 스코어에 누적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통합 점수, 종합 점수라고 표현을 하죠. %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토탈 스코어, 네, 실행을 해보면은, 네, 종합 점수는 300점이다 라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포문을 이용할 때 이 인덱스를 이렇게 선언을 해서 순환하는 구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용 방법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열을 하면서 알아야 될 함수가 하나 있다면은 size of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size of는 해당 데이터가 몇 바이트인지를 계산해주는 함수인데요. 예를 들어서 array 이렇게 하고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배열의 크기가 자동으로 5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7, 8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마구잡이로 넣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게 아니면은 한 100만 개 정도가 넘을 정도로 데이터가 많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럴 경우에 이것의 배열의 길이를 알아내고 싶을 때, 배열의 크기를 알아내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변수 이름은 length로 이렇게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ize of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print f 배열의 크기는 %t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죠. 그 다음에 array의 length 이렇게 하고 출력을 해볼 텐데요. 하면은 80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딱 봐도 이거는 80개가 아닙니다. 제가 size of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size of는 해당 데이터의 바이트 크기를 표현합니다. 바이트 크기는 배열의 크기가 아닙니다. 이게 80개가 나온 이유는 지금 이 데이터는 하나의 4바이트, 왜냐? 인트형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세보면은 5, 10, 15, 20 총 20개의 데이터 곱하기 4니까 80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size of int를 해서 인트형의 바이트는 4바이트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서 배열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배열의 크기는 20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size of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주 쓰게 될 텐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배열은 정적 배열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정적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초기화를 할 때의 크기로만 사용을 해야 돼요. 생성 시에 배열의 크기가 정해지고 고정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동적 배열입니다. 생성 후에 배열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는 건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배우지 않기로 했던 멀록이나 리얼록이라고 하는 함수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아두이노를 배우기 위해서 당장의 C 언어를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는 해당 범위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금 상황에서는 동적 배열을 배우기보다는 정적 배열을 여유 있게, 예를 들어서 한 50개의 데이터를 쓸 것 같다 하면은 넉넉 잡아 60개 또는 100개 이렇게 만들어 두는 것이 정적 배열의 크기를 널찍널찍 잡는 게 오히려 더 수월하기 때문에
동적 배열은 여기 해당 커리큘럼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정적 배열을 여유 있게 생성을 하자, 여유 크기로 생성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적 배열을 여유 크기로 생성을 하다 보니 아까 여기 있는 코드, 수많은 배열을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숫자의 초기화를 할 때 이렇게 1로 초기화를 하고 싶다고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1로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0만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1이죠. 그래서 이렇게 0을 입력하는 방식 빼고는, 그리고 1로 이렇게 입력해도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0 이외에는 초기화가 되지 않는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비슷한 예제긴 한데요, 배열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값을 스캔F로 입력하는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의 선언과 초기화를 일단은 진행을 할게요. 스코어를 100 정도로 만들 거고 0으로 초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인덱스 값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해볼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것은 한번 초기화가 됐기 때문에 수정 작업인 거죠. 그래서 프린트 F를 해서 5번째 점수를 입력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캔 F %d 숫자 하나를 입력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 하고 5번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까지는 주소입니다. 그런데 인덱스를 접근하는 순간 해당 값은 주소가 아닌 특정 값, 내용물, 데이터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여기 그림을 보죠. 해당 그림을 보면은 주소를 표현하는 게 있고요. 여기 메모리의 내용, 즉 값을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인덱스로 접근을 한 거면은 여기 코드처럼 배열의 주소에 인덱스로 접근하는 순간 여기는 내용물이 나오기 때문에 내용물의 주소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순차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순차 출력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여기 사이즈에서 배열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포문에서는 배열의 크기를 우리가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줬습니다. 4개니까 0부터 3까지만 반복을 할 수 있게끔 4보다 작아라, 배열의 크기보다 작아라 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좀 섞어서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먼저 그러려면은 어레이의 길이, 즉 스코어의 랭스를 구해야겠죠. 그러면은 사이즈 오브 스코어, 배열의 데이터 크기부터 구한 다음에 몇 바이트인지, 그 다음에 이것을 사이즈 오브 인트로 나눠도 되지만은 배열은 첫 번째가 인트면은 두 번째도 인트, 세 번째도 인트, 이런 식이기 때문에 0번 인덱스의 데이터 크기, 그렇게 되면은 해당 데이터가 꼭 인트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이터 타입이더라도 그 타입에 맞게끔 데이터 크기가 잡히겠죠. 이렇게 배열의 크기를 계산을 해준 다음에 for를 이용하는 겁니다. int 인덱스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는 뭐보다 작게, 배열의 크기보다 작아야 되는데 스코어 랭스라고 우리가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는 풀풀, 이런 식으로 하고 프린트 F 해서 몇 번째 점수는 이렇게 %d 라고 해서 두 가지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와 스코어의 인덱스 몇 번째 데이터인지. 지금 100이면 너무 크니까요, 한 20으로 줄여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은 5번째 점수를 입력하라고 했고 99를 입력을 하면은 지금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해가지고 5번째를 확인하면은 여기 99라고 나오고 있죠. 이게 지금 보기 어려우니까 \n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네, 이번에는 55 입력하면은 네, 정상적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거는 출력된 게 아니죠. 우리가 입력한 값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출력이에요. 자, 이번에는 비어있는 값들만 찾아내서 입력을 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고 할게요. 0, 90, 60, 0, 40, 0, 80 이런 식으로요. 0인 데이터들을 찾아서 값을 입력해 주자라는 겁니다.
누락값, 입력되지 않은 값. 그래서 0인 데이터들을 값을 찾으려면 먼저 배열의 크기부터 구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int 스코어의 랭스는 이렇게 사이즈 오브 스코어 해서 데이터의 크기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배열의 길이를 계산을 해야겠죠. 0번 인덱스. 그 다음에 포문을 통해서 순차 탐색을 할 겁니다. for int 인덱스는 0. 그 다음에 스코어의 랭스보다 작을 때겠죠. 인덱스가 스코어의 랭스보다 작을 때, 그리고 인덱스는 조회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잘 순환이 되는지부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 번째 점수는 %d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덱스랑 스코어를 같이 출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코드랑 비슷하죠. 실행을 하게 되면은 몇 번째 점수인지 잘 나오고 있고요. 이것을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띄어쓰기 한 3개 정도만 넣겠습니다. 여러 줄로 보는 것도 꽤 어렵게 보는 것 같아가지고 띄어쓰기 3칸으로 일단은 대체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 순차 탐색 코드를 위쪽에다가 좀 복사를 해서 탐색을 해서 0을 탐색을 해서 입력하는 포문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뭘 찾아야 됩니까? if 찾아야 되니까, 판단해야 되니까요. 스코어의 인덱스가, 그러니까 스코어의 값이 0인 것을 찾아야 돼요. 0인 거. 그러려면 0이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입력하기로 했으니까 입력을 해줘야겠죠. %d 번째 점수를 입력해라. 이렇게 해줄 거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점수 입력하라고 몇 개가 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0번째 점수 입력하고 3번째 점수 입력하고 5번째 점수 입력하라고 나오죠. 보면은 0번 인덱스, 1, 2, 3번 인덱스, 4, 5번 인덱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스캔F에서 %d 포맷 코드 넣어주고 스코어에 인덱스 값을 넣어줄 건데, 이게 값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주소로 접근해야 되니까 %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은 점수 입력하라고 했고, 처음에는 100을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수는 한 44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66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데이터가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차원 배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금까지 했던 게 1차원 배열입니다. 이 1차원, 2차원 배열, 그리고 3차원 배열,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언제 있냐면요. 우리가 일직선상에 나무가 이런 식으로 있다 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는 우리가 X축으로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뭐 X는 3이고 여기는 5고 여기는 뭐 7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데이터들을 표현할 때는 1차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게임에서의 표현할 때는 어떤 식이죠? 이렇게 좌표기가 있고 여기는 X, 여기는 Y라고 표현을 한 다음에 두 가지의 값을 표시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0,0, 여기는 3,3 이런 식으로요. 이 두 개를 표현할 때는 2차원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3차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죠. 그러면은 X, Y, Z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값을 표현할 때는 3차원이 필요한 거고 3차원의 데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시로 보자면 1차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요. 2차원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점점 늘어나죠. 그러면 int array에 3차원을 표현할 때는 3, 뭐 이런 식으로 각 x, y, g의 배열의 크기를 정해주는 거죠. x축 배열의 크기는 3개, y축 배열의 크기는 4개, g축의 배열의 크기는 5다. 이런 식으로. 아까 여기 그림에 있는 배열의 크기를 만들려면 x가 0, 1, 2, 3, y도 0, 1, 2, 3 이렇게니까 3인가?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배열의 크기는 4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4, 4 이렇게 만들어줘야 아까 그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으로는 n차원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여기를 더 늘리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이론상으로 저는 15차원의 데이터를 만들어낸 거죠. 15차원 공간의 개념을 계산할 수 있도록요. 이렇게 데이터 수치상으로는 n차원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이나 수학, 과학에서는 이 2차원 배열을 통한 프로그래밍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도 이런 개념은 자주 등장합니다. 이렇게 2차원 배열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초기화를 해주냐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하나의 배열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배열을 이런 식으로 3개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1, 2, 3 데이터를 3개씩 넣어줘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작성을 하고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튜토로요. 2차원 배열의 값을 출력하는 예제를 작성을 해보죠. 먼저 for int i는 0 해서 인덱스를 먼저 하나 받도록 할게요. 그리고 배열의 크기가 일단은 3이에요. 첫 번째가 3이니까요. 그래서 3을 일단 받을 거고 i 풀풀 이런 식으로 받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크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인덱스들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데이터로 접근을 하는 게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까지. 자, 여기 어레이에 0번 인덱스라고 하면은 여기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데이터가 있는 거죠. 즉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있는 겁니다. 0번에 대해서 다 조회를 했으면은 여기서도 0번, 1번, 2번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가 2면은 여기 데이터를 조회하겠다라는 뜻이고 여기서도 0번, 1번, 2번 될 때마다 0번, 1번, 2번이 될 겁니다. 그래서 껍질을 벗기는 듯한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각각의 데이터를 하나씩 조회하려면 그러니까 0일 때 여기가 1에서 3까지 변해야 되고 1일 때도 1에서 3까지 변해야 되고 2도 1에서 3까지 변하게 하려면은 여기를 i로 보는 겁니다. 어레이 i 그리고 여기를 어떠한 값으로 볼 거냐면 j로 볼 거예요. 근데 둘 다 인덱스긴 합니다. 여기 전체에 대한 인덱스 값을 볼 것이냐 그것은 i고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배열의 인덱스를 볼 것이냐는 이 j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둘 다 순환을 해야 되겠죠. for int j는 0 하고 j는 3보다 작게 여기 잘못할 뻔했네요. 이렇게 할 거고 그리고 여기도 j는 풀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프린트 i랑 j가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i는 어떻게 나오고 j는 어떻게 나오는지요. 이런 식으로 여기 역/n 해서 얘네들을 좀 이렇게 묶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각각의 i랑 j가 잘 나오고 있죠. 다시 한번 실행. 0일 때 j가 012 돌고 있고 i가 1일 때 j가 돌고 있고 i가 2일 때 j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print f %t 하고 어레이에 i 그 다음에 j i랑 j가 0, 0으로 들어갈 거고 여기에 그 다음에 0, 1로 들어갈 거고요. 0, 2로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순환 구조를 잡아보는 겁니다. 여기는 주석 처리할게요.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1, 2, 3, 4, 5, 6, 7, 8, 9 전부 다 잘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띄어쓰기 하나 넣어주고 i가 한 번 돌 때 이게 3번 도는 거잖아요. i가 0일 때 이게 3번 돌고 i가 1일 때 3번 돌고 i가 2일 때 3번 도는 거니까 i가 변할 때마다 역/n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i가 한 번 돌 때마다 엔터가 될 수 있도록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구조가 되게 됩니다. 첫 번째 배열 나왔죠? 두 번째 배열 나왔고 세 번째 배열 나왔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좌표계처럼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 구조를 파이썬 튜터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배열을 초기화하는 코드를 실행했고요.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i의 값이 나왔는데 0에서 0 지금 이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때 프린트 여기 코드가 실행이 되니까 1이 나왔고요. 왜냐면 여기 값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i가 0일 때 j가 1이 되니까요. 아직 여기 포문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가 나왔고 아직 이 폼은 아직 안 끝났죠.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하면은 3이 나왔고, 자 j가 이제 3이 되니까 반복문 안에 있는 반복문이 끝났죠. 그리고 엔터가 될 겁니다. 엔터가 되고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서 i가 0에서 이제 1로 되죠. 그러니까 바깥쪽 포문이 이제 한번 작동한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하고 돌게 되죠. j가 지금 3인데 0으로 초기화가 되고 4 그리고 안에 있는 폼은 또 돌고 있고요. 5 6 이제 또 바깥쪽 포문이 돌게 되고요. i가 2일 때 j가 0 반복문이 돌고 또 돌고 내부에 있는 포문이 이제 다 끝났고 바깥쪽 포문도 이제 i가 3이 되기 때문에 바깥쪽 포문도 끝나기 때문에 19번째, 20번째 줄로 넘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흐름 자체가 어렵지 않은데 지금 보는 것만 보면은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직접 파이썬 튜터로 돌려본 다음에 넥스트 눌러보면서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번 코드를 그대로 7번 예제로 만들어 왔는데요. 여기서 종합 점수는 이라고 했는데 평균 점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엄청 쉽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멈추고 직접 코드를 구현해 보세요. 해보셨나요? 평균 점수 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코드를 리뉴얼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평균 점수를 구하는 것은 이만큼 나누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100점 만점 중에 80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답은 맞지만 프로그래밍적으로는 약간은 아쉬운 대답이에요. 왜냐면은 자, 여기 값이 만약에 6개가 되거나 100개가 됐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들 코드는 6개, 100개라고 따로 또 수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형태겠죠. 우리가 배운 게 뭐가 있죠? 배열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배열의 크기 어떻게 구하죠? 인트 스코어의 랭스, 왜냐면 길이는 인트형이니까요. 사이즈 오브의 스코어 그리고 나누기 사이즈 오브의 스코어의 0번 인덱스의 데이터 타입, 이런 식으로 해서 배열의 크기, 길이를 구했다면 이 배열의 길이만큼 여기 포문 인덱스 하는 것도 이렇게 바꿔주고요. 이거는 아까 해봤죠. 그 다음에 여기도 나누기,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은 평균 점수 제대로 나오고 있고요. 아무리 해당 값이 늘어나도 인덱스 크기 알아서 계산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점수도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수정이 일어났는데 아래 코드는 더 이상 변경이 되지 않는 구조를 잡는 게 좀 더 나은 코드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코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하지는 않을 건데 아까 PPT에서 마지막에서 설명을 드렸던 배열의 복사 방법입니다. 이것은 당장 여러분들이 쓸 일이 그렇게 급하게 있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직접 작성하는 것보다는 코드를 보면서 이해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둘 겁니다. 배열의 복사 방법 첫 번째는 포문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다른 언어를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레이를 5개 만들어서 이것을 어레이 1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요. 하면은 에러가 나죠. 왜냐면 이거는 배열의 주소, 그냥 단순하게 주소값이 들어있습니다. 배열의 전체가 아니라요.
그래서 배열의 크기 5개로 만들었는데 얘가 기대한 것은 이런 배열인데 주소값이 나오고 있으니 에러가 나는 겁니다. 이것은 좀 번거롭죠? C 언어의 약간 아픈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for를 이용해서 복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배열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인덱스는 여기서 하나로 퉁치려고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매번 int 인덱스를 만드는 것보다 재사용을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첫 번째 for에서는 복사가 일어나요. array2의 0번 인덱스에 array1의 0번 인덱스 값을 넣어라. 값을 넣은 거죠. 코드를 보면은 해당 곳에 접근을 해서 수정을 하겠다. 어떠한 값으로? 여기 값으로. 그렇게 되면 여기 1이 들어가고 1의 값은 array 0번 인덱스에 들어갈 거고, 이 반복문이 끝나면 여기서는 출력을 해보는 거겠죠. 프린트가 있는 거니까요. 실행을 하게 되면은 array2를 실행했는데 잘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메모리 카피 함수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스트링 h, 스트링 헤더 파일에 존재하는 메모리 카피 함수가 있고요. 메모리 카피 함수를 이용해서 복사가 될 곳, 목적지, 복사를 할 원본, 출발지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복사할 해당 데이터의 크기를 넣어줍니다. 크기를 넣어준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가 배열 길이 했던 것처럼요. 왜냐하면 메모리 카피 방식은 배열을 전용으로 복사하는 함수가 아니에요. 메모리의 구조를 복사해주는 녀석입니다. 메모리의 구조를 복사한다? 메모리의 내용물을 복사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는 거는 array1이 지금 길이가 5인데 실제 바이트는 int형 5개니까 25바이트를 복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5바이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숫자 25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사를 하고 아까처럼 여기서 출력을 해보면은 동일하게 작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강의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배열은 동일 데이터를 여러 개 두고 있는,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는 선형이라고 했었죠. 이 선형 데이터 구조인 배열을 배워본 겁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의 값만 저장이 가능하고, 생성을 할 때는 이렇게 타입 유형을 정해놓고 배열의 이름, 크기, 왜냐면은 이런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차지하는 바이트 크기가 다른데 그 바이트 크기, 최종적으로 내가 얼마나 바이트 크기를 잡아야 되는지를 여기 크기와 곱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입 유형과 크기 이렇게 두 가지를 입력받는다. 그 다음에 할당을 바로 해줄 수도 있고 나중에 값을 할당해 줄 수도 있었죠. 그래서 조회 방법, 그냥 배열 이름에 인덱스를 접근하면은 그냥 조회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는을 붙이게 되면은 값을 수정하는 모드로 되는 코드다. 그리고 배열 이름에 인덱스를 하면은 메모리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 그냥 단순하게 배열 이름은 포인터의 주소다. 그래서 주소 그 다음에 인덱스를 붙이면 값이 되고, 그냥 배열 이름만 하면은 주소가 나오는 건데, 이것은 첫 번째 요소의 포인터, 즉 배열의 크기가 이 정도면은 맨 첫 번째 부분만 주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2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주소값을 갖고 싶을 때는 배열 이름 2번 인덱스 하고 앞에다가 %% 붙여야 되는 거 우리가 실습으로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배울 배열의 내용이었고요. 드디어 다음 시간에 포인터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터를 배우고 나면은 배열의 내용이 좀 더 이해가 깊어질 것이고요. 저번 시간에 했던 함수 내용 부분도 이해가 깊어질 거예요. 그래서 10번, 11번, 12번 강의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보고 다시 한번 10번부터 보시면은 더 이해가 높아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포인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